이메일 트렌드 콘텐츠 뉴스레터의 시대의 세션을 맡은 스티비 마케팅 매니저 이루리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호열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메일을 제작하고 발송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이메일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 실시간 채팅에 보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리포트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서 발표 자료에 없는 내용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션 2에서 이메일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면 하트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는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고 계시나요? 저는 마케터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뉴스레터 담당자이시거나 아니면 마케터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뉴스레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실시간 채팅에서도 보니까 요새는 뉴스레터가 대세인 것 같다, 트렌드인 것 같다라는 말이 많이 보였는데요. 저도 스티비에서 일을 하면서 그걸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뉴스레터가 화제인 것 같은데 정말 화제인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걸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스티비 월간 활성 사용자 수와 스티비를 통해서 발송된 이메일 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스티비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19년보다 2020년에 107.8배, 이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티비에서 이메일 마케팅을 위해서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발송량 또한 2019년에는 2.8억이었는데 20년에는 5.2억으로 86.2%나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 신청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많은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해주셔서 여러 번 인원을 늘리고 추가로 받아야 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이메일 마케팅, 오래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이메일을 요즘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를 확인하고자 스티비 회원 대상으로 사용 목적과 이메일 발송 목적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난 4년 동안 스티비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스티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는 질문에는 회사 단체가 79.5%, 그리고 개인은 20.5%였는데요. 물론 회사 단체가 훨씬 많긴 하지만 개인 역시 생각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회사 단체의 경우는 이메일의 발송 목적으로 회사 단체에 소식을 전달하면서 구독자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로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사실 이메일 하면 신규 상품을 소개하거나 광고를 붙이고 그냥 상품 소개 페이지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이메일을 떠올리시고는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처럼 신규 상품 소개 그리고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이메일 같은 서비스가 많이 보내진 것에 비해서 점점 이메일로 구독자와의 관계 형성,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티비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메일만큼 플랫폼 의존 없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오래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 언제 만드신 건가요? 저는 초등학생 때 만든 이메일 계정이 아직도 있거든요. 다들 중고등학생 이렇게 적어 10년 전, 그쵸? 네, 저도 초등학교 때 만든 이메일 계정이 아직 있는데요. 사실 계정이 조금 부끄러워요. 루리짱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크게 관계자분들이 웃으시는데 네, 같이 웃으셔도 됩니다. 저도 웃겨요. 그때는 짱구 치는 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네. 근데 그 메일을 외부적으로 쓰고 있진 않지만 사실 그때 보낸 메일도 아직 살아 있고요. 그리고 그 메일함에 들어가면 지금은 사라진 서비스들의 메일이 있기도 해요. 사실 서비스나 플랫폼이 사라지더라도 고객의 이메일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메일은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아서 변화나 침체에서 굉장히 자유롭고요. 여러분이 구독 폼에서 이제 구독자들의 이메일을 받으실 텐데 해당 이메일을 가지고 개인정보 동의
를 체크한 이메일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소유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라는 정말 장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메일 계정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나만 접근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이죠. 다른 채널에 비해서 1:1 커뮤니케이션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많은 광고를 접하는데요. 해당 광고에서 룰님 이러면서 호열님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광고를 하는 광고는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메일의 경우는 메일머지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룰님 이 상품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죠. 저희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개인화된 콘텐츠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정성적, 전략적 피드백 수집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보, 광고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면 제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독하고자 하기로 한 결정한 정보만 받기 때문에 좀 더 정보나 광고에 대한 피로감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혹시 이메일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너무 많은 광고라든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정보가 많다면 메일함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일함을 정리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구독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메일함의 기분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회사 단체에서는 그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회사 단체에서는 이를 따라 광고를 제공하면서 구매를 강요하기보다는 좋은 정보 그리고 읽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회사 자체를 브랜딩하는 수단으로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신규 상품을 보내는 용도로 이메일을 쓴다라는 것보다 구독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쓰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스티비 조사 결과 회사 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메일 콘텐츠 분야는 IT, 이슈, 트렌드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경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옆에 저희 회사 단체에서 콘텐츠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리포트에 조금 포함시켜 보았어요. 바쁘지만 세상이 궁금한 밀레니얼에게 다양한 이슈를 쉽고 재밌게 전하고 있는 유닉이나 밀레니얼을 위한 데일리 경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피티의 머니레터, 그리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딘과 같은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매일경제에서 혁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미라클레터와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제공하는 마브뉴스 같이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콘텐츠 뉴스레터로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티비 또한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스티비에는 이메일 마케팅을 잘하고 싶어하는 타깃들이 많아요. 저희도 이를 위해서 스티비의 기능을 강조하거나 기능을 알려주는 뉴스레터보다는 마케터와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메일 마케팅 팁을 전하는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 레터라고 하죠. 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솔라님이 잘 만들고 있거든요. 수요 레터에는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보낸 사람이라는 인터뷰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 인터뷰의 사례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보내는 주간 배짱이라는 뉴스레터는 배달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닌 음식 이야기,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콘텐츠로 풀고 있어요. 요즘 사는 맛에서는 외부 작가가 작성한 특정 주제의 음식에 대한 에세이를 공유하고 있고요. 배민 비하인드에서는 배달의 민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해당 기능은 어떠한 이유로 나왔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들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배달의 민족에서 새로운 폰트가 나왔을 때 주간 배짱이를 통해서 가장 먼저 봤던 기억이 드는데요. 이는 다수에게 보내는 메일이지만 제가 가장 먼저 보고 나 혼자만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다른 곳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보는 게 구독자와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레터를 만드실 때 여러분이 다른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면서 느꼈던 감동 포인트를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 적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민미레터의 경우는 서비스 론칭과 함께 뉴스레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시로 들고 왔는데요. 비즈니스 시작부터 우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고 싶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고객과의 관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이메일, 뉴스레터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와 통일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1대1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이메일 장점을 살려 고객의 고민을 받고 상담해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실시간 채팅에서 보면 지속적인 콘텐츠를 얻기가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좀 봤어요. 민미레터의 경우는 고객, 구독자들이 1대1로 피드백하기 수월하다라는 장점, 이메일의 장점을 살려서 고민을 받고 그 고민을 다시 콘텐츠로 발행하고 계세요. 이것을 좀 참고해서 우리 콘텐츠도 어떻게 하면 구독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를 콘텐츠로 다시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좋은 정보를 보내주는 뉴스레터. 그런 브랜드를 싫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처음부터 봐왔다면 더욱 애정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정말 콘텐츠 뉴스레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지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티비 가입 회원의 이메일 발송 목적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년 동안 가입한 회원 대상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메일을 통해 아무나 읽을 많은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진짜 팬이 읽어줄 단 하나의 이메일을 만드는 시도가 보여졌는데요. 45.5%가 콘텐츠 목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게다가 매년 콘텐츠 발송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회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티비 가입 회원의 이메일 발송 목적의 변화를 보시면 2019년보다 2020년에 콘텐츠 목적으로 발송한 회원이 37.9%에서 48.9%로 11.0%포인트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많이 보고 눈에 띄어야 구매하지 않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전하면서 마음을 얻었을 때 행동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마케팅으로 그리고 브랜딩으로 구독자의 관계를 형성하며 어떻게 콘텐츠 뉴스레터를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또 이러한 장점을 개인도 역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작가나 사이드 프로젝트,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개인에게도 이메일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티비와 같이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이를 만드는 과정이 훨씬 쉬워져서 좀 더 쉽게 시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개인 회원들, 개인 발행인들은 어떻게 시도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발송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스티비 회원 중 회사 단체에서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 외에 개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개인 발행인은 20.5%였고요. 이는 5명 중 1명이 개인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발송하고 있는 목적은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개인적인 즐거움, 만족감 획득이 많았습니다. PDF 전체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개인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제2의 편지라는 개인 발행인의 취향 큐레이션 뉴스레터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선 이 뉴스레터는 원래 퍼포먼스 마케터였던 발행인이 콘텐츠에 대한 니즈를 뉴스레터로 해소하고자 수요일 퇴근길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번 리포트에서 인터뷰로 참여한 발행인 제이님께서 말해주시길 이를 계기로 퍼포먼스 마케터에서 콘텐츠 마케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작은 좋아서 그리고 개인적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뉴스레터가 커리어 레퍼런스가 되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다 준 거죠. 또 하나는 저희가 사례로 들었던 콘텐츠 뉴스레터 중 하나인데요. 글릿이라는 친절한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클래식 음악 여행,
클래식이라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 뉴스레터입니다. 클래식은 어디서 들어본 듯하지만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글릿은 친절하게 클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음악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글릿의 구독자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의 주제, 취향이라는 주제를 깊게 팜으로써 여기서 전문성을 얻어가는 뉴스레터 발행인들도 많이 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침이라는 주제로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뉴스레터를 보내거나 24절기마다 해당 절기를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고양이를 주제로 사진과 에세이를 보내는 개인 뉴스레터 콘텐츠가 있는 등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이는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회사 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메일 콘텐츠 분야는 IT 이슈, 트렌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개인은 일상, 생각, 그리고 에세이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다만 분야는 폭이 넓더라도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더 깊게 다루고 있는 뉴스레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개인 콘텐츠 뉴스레터 사례 중에 나와 있는 빵슐랭 가이드의 경우 빵 덕후 현직 기자의 빵 큐레이팅 뉴스레터로 빵 하나를 가지고 깊게 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는 주기적으로 그리고 해당 분야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 단체에서도 자신을 뉴스레터 담당자라고 정의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도 뉴스레터 발행인이 당당하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는데요. 뭔가 '나는 인플루언서야.'라고 말하는 게 좀 '처음 듣는 단어다.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레터 발행인도 '내가 뉴스레터 발행이 뭐야?'라고 하다가 요즘은 '아 뉴스레터를 발행하는구나.'로 바뀌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여러 기회를 발견하고 얻고 있다고 응답한 발행인들도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회를 얻었냐는 질문에는 수익 창출 기회, 브랜딩 기회, 그리고 커리어 전환의 기회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개인 발행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기 위해서 각 기회별로 2명씩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내용은 저희 리포트에 들어있지만 몇 가지 인상적인 점만 뽑아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레퍼런스 삼았던 제2의 편지 사례 외에도 뉴스레터 발행인으로 바이라인이 기재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체감한다라는 발행인도 있었고요. 이는 발행인들의 목적이 퍼스널 브랜딩이었다는 것에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뢰를 받아서 유료로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발행에 그치지 않고 뉴스레터를 유료로 발행해서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전달하고 싶다라는 발행인들도 보였고요. 멤버십이나 북클럽 등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가 무너진 것처럼 개인 발행인의 등장으로 구독자와 발행인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리포트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사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실무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 예를 들면 언제 보내면 좋을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들고 발송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시대 흐름에 맞는 이메일 마케팅 트렌드를 리포트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PDF 전문을 보시면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고 전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로써 웨비나 내용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웨비나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리포트 내용이나 스티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웨비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은 편하게 Q&A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